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9번째 시간입니다. 색채 지각에 이어서 우리 색채 심리를 배우고 있죠. 심리 파트 안에 마케팅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색채 마케팅의 이해 첫 번째 시간이죠. 심리 파트로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색채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뭔가, 컴퓨터 그래픽을 잘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적인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앞에서도 배웠지만, 물리학도 배우고, 생리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이제 마케팅 그러면, 뭐, 경영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러는 것이죠. 마케팅은 많은 전문가들이, 물론 저는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뭐 경영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디자이너인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공부를 저도 하면서 가르치게 됐는데,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이나 이 마케팅,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돈을 벌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자인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디자인을 쓰는 것을 산업 디자인 또는 상업 디자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뭐라고 한다? 공공 디자인 그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뭐 이윤 추구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그러면 우리 도대체 디자이너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또 돈 안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도 공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죠? 선생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마케팅 가르치시고 하니까 부자시겠네요? 아니요, 아직 가난합니다. 선생님 집도 아직 없어요. 그 정도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 버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뭐 최소한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그러한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그 안에는 뭐 재테크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아서 그걸 몇 년간 모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하나도 사기도 어려운, 또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돈 버는 기술을 좀 알아야 해요. 배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면 좋죠.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는 분들 나이가 천태만별이지만 20대 초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선생님도 참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도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부터 이런 어떤 그 경영에 관련한 이러한 또는 마케팅 관련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면 지금 정도는 좀 부자 돼 있지 않을까, 왜 지금에 와서 깨달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갖고 뭐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마케팅에 대한 공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 부자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정말 많은 그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어요. 특히 예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집단, 방송이나 뭐 어떤 그런 그 기관을 통해서만 자기를 PR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별의별 많은 자기를 프로모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경쟁은 심화되었지만 실력을 갖췄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성공이라는 것, 우리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욕심은 없지만 소위 말하는 BTS급 성공, 뭐 그 정도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노력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개인이 그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분야든 간에 거기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막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이제 많은 시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대를 잘 타야 됩니다. 시대도 잘 만나야 돼요. BTS가 만약에 20년 전에 태어났거나 또 10년 전에 태어나서 아니 10년 좀 전에 태어나서 했다면 지금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공을 했겠지만 이 세계적인 이러한 성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TS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 댄스 능력이나 뭐 춤 실력들 보면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잘한다. 다른 가수들도 잘하는데 훨씬 탁월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이고 거기에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를 잘 만났죠, 그죠? 거기에 시대를 잘 탔죠. 지금같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가 발달돼서 이제 직접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게다가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시대 때문에 이 SNS가 더욱더 많이 활발한 이 시기에 그런 시대를 잘 타서 그런 삼박자가 잘 맞았을 때 성공을 했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시대를 또 어떤 시대를 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그런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또 지장 없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이 파트는 사실 되게 깊고 넓어요. 저도 잘 못 알아먹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아서 근데 뭐 우리가 시험 볼 때 산업기사에서는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기사는 많게는 한 5문제까지 출제되는 파트라서 조금 이제 예전에는 대충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이에 일단 교재의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전반적인 마케팅이 무엇이고 뭐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출제되는 빈도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돈을 버는 방법, 기술, 이윤 추구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마케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그 요소들은 기업과 생산자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죠. 생산하는 목적은 뭡니까? 시장이죠. 시장에다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생산자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자기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거는 유형이고요. 이거는 무형일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얘들에게 얘들이라고 하지 말고 시장과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 시장과 소비자는 이들에게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죠. 이윤 추구를 하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순환하는 이런 시스템, 요 순환하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은 이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제 많은 정의들을 하는데 미국 마케팅 협회라 그래서 AMA라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자, 그러면 뭐예요? 기업이나 생산자. 여기서는 뭐 개인이 될 수 있겠죠.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목표 뭐예요? 이윤 추구죠. 교환을 충족시키는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뭐예요? 가격을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품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이들에게 촉진 유통하여 무엇하는 것이다? 유통시키는 실천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좀 뭔가 전문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있어 보이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이 얘기입니다. 그냥 기업과 생산자가 어떻게 시장에게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기업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기업과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죠? 더 많은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는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시장과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뭔가를 디자인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료를 조사해야 된다 그랬었죠.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획인데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장과 소비자를 뭐 한다? 조사하는 것. 그래서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조사, 소비자조사. 그래서 시험에서도 시장조사에 관한 것과 소비자조사에 관한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후의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케팅도 어떤 전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계획이다, 기획이다, 정책이다, 전략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 이제 디자인할 때도 배웠죠. 목표를 정하는 걸 우리는 계획이라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제품을 팔아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 걸 계획이라고 하고, 그 목표 잡은 것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걸 뭐라 그런다?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러한 기획행위 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보통 하고, 국가기관에서는 22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미리 아이디어를 내는 걸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서 쓰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갖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보통 뭐 기업이나 이런 애들은 실패했을 경우 돈이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군대에서는 실패는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보다 더 깊이 있게,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서 거의 디자인 개념이죠. 그 정도의 기획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전략이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마케팅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디자인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을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도구,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제품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앞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건 환경 디자인, 미용 디자인, 패션 디자인 하면서 새로 디자인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만든 디자인이 교육환경 공공 디자인이라고 해서 선생님 만들어가지고 이 교육 공무원들을 이렇게 교육했던 내용으로 했던 게 교육환경 공공 디자인. 이렇게 붙이고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안전 디자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추후에 디자인을 강의할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마케팅 앞에다 무언가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뭐 그림 마케팅이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있고, 또 예전에는 이 기업과 생산자가 좀 더 주도했었습니다. 생산 지향성, 그러니까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처음에는 기업과 생산 위주에서 어디로? 시장과 소비자로 이렇게 변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일어나죠. 그죠? 대량 생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시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족족이 팔렸어요. 과거에는 어차피 물건이 부족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돈을 많이 버니까 또 경쟁 업체가 생기고, 경쟁 업체들도 막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남는 재고가 남게 될 정도로, 그러다 보면 그것도 팔고 해야 되는 또 식민지를 건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생산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생산만 목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보다 더 어떻게 해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든 제품이 이기는 싸움이니까 생산해서 제품 지향으로,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향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하는 소비자 지향, 그 다음에 사회적 지향으로 했다. 이건 이제 단순히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 공통의 사회의 어떠한 사회적 책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식의 책임,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점점 변해가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고전 마케팅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말 그대로 마케팅이라는 것의 원초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게 그 초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윤의 극대화 추구와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구매자, 바로 소비자 중심, 품질 서비스 중시, 상호 만족, 고객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변하고 있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과 이 시장이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시대가 엄청나게 이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이 정보가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아주 격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시장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요, 이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죠. 우리도 시골에서 오일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책을 이제 하나 씁니다. 컬러리스트 필기 이론서 옛문사 요 책을 요거를 썼죠. 자, 근데 이 책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얼마냐 그러면 1년에 끼케야 10,000명? 10,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때요? 작죠. 그러나 영어 교재 있죠? 영어 교재. 영어 교재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 1,000만 원 될 겁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해서 하면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시장이 좋죠. 그러나 문제는 시장이 큰 곳의 문제점은 뭐냐? 너무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기업들, 돈이 많은 대기업이나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시장을 점유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선생님 같이 이렇게 디자인 분야 안에 시각 디자인, 컬러리스트 이런 분야에서 소수지만, 그러니까 소수예요.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내가 혼자 시장을 점유하면 내 혼자로서는 작지 않죠. 그런데 큰 시장, 큰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서는 괜찮은 그런 시장을 점유하는 것이 훨씬 개인적으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할 때는 이 시장의 규모도 분석해야 되겠고, 이 소비자들의 니즈도 분석해야 되겠고, 또 내 제품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되겠고, 나의 경쟁 업체들도 이렇게 분석하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분석되고 해도 망하나 안 망하냐 이건데, 이런 것들 쌩 까시고 그냥 무작정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이게 디자인과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케팅도 이 디자인 개념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앞에다가 뭔가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아주 그린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 시대죠. 그린 마케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통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 이 탄소를 줄이는 건 곧 지금은 돈이에요, 돈. 그래서 국가별로 탄소 양을 제한을 하고 그 제한된 양을 넘어서면 그 넘어선 만큼의 어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이제 미래에는 이런 탄소를 배출하는 어떠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한 제품은 서로 수출할 수 없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법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탄소 중립 이제 해야 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늦은 편입니다. 근데 바꾸려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당장 이제 막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하다가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망하는 거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연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내는 방식이 바로 그린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교재에 읽어보시면 전문적으로 써져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내는 것, 그게 그린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교재 나와 있지만 뭐 의무론적 색채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의미론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기호와 그 기호와의 관계, 의미를 그 분석하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그 그린 마케팅과 이 색채 마케팅과 상당히 관련돼 있어서 천연재료의 특성을 뭐 부각시키거나 제품이 갖고 있는 환경보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린 마케팅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팁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하고 정도만 하고 이거는 그린 마케팅이나 색채 마케팅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정도만 알고 의무론적 색채 전략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 외에도 사실 그 마케팅 이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뭐 경영학 공부도 아니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최근에는 뭐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하지 않는 마케팅은 없죠. 이 느낌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7년 전에도 이제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때에서의 그린 마케팅과 인터넷 마케팅의 느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뭐 SNS를 통한 쌍방이 서로 소통하는 이 인터넷 마케팅은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 다음 차별화 마케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마케팅.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야기하듯이 설명하여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 마케팅 그거고 표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우리가 이제 표적 마케팅이라고 해서 최근 현대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입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종도 다양하면서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표적, 타겟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타겟에 맞는 그 타겟을 위한 디자인 이게 바로 표적 마케팅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이란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4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4P라고 합니다. 4P는 뭐냐? 제휴촉가라고 합니다. 제휴촉가. 제휴촉가는 뭐야? 제품, 유통, 그 다음에 촉진, 가격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휴촉가. 이 마케팅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 4개. 이거는 상당히 많이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요. 이거는 상식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P. 그래서 마케팅 믹스다. 왜 믹스냐면 요 4가지를 잘 믹스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돈 버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4P냐 그러면 다 P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품은 프로덕트, 자, 유통은 장소라 그래서 플레이스, 촉진은 프로모션,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다 뭐로 시작된다? P로 시작된다. 자,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판매해야 할 뭐가 필요하다? 제품이 필요하겠죠. 사실 일단 이 네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제품이에요. 사람도 성공하려면 그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제품이거든요. 제가 제품이에요. 그만큼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좋은 제품이면 사람들이 이런 거 불문하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식당들 이렇게 선생님 강남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엄청 많이 망합니다. 예, 진짜 막 인테리어 하자마자 한 달도 안 하고 망한 그런 가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달세가 되게 비쌉니다. 월세가 엄청 비싸요. 강남이. 그래서 한 달이라도 밀리면 엄청나게 빚이 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 하는 식으로 하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은 지금은 더 하겠죠. 그런데 선생님도 단골집이 있어요. 오징어 이렇게 찜하는 집인데 외져 있습니다. 되게 외져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더라도 그곳을 찾아가서 먹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품은 매우 이 마케팅에 있어서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좋은 제품만 있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이라는 그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고, 유통이라는 것은 판매하는 장소겠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가까운 곳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랑 멀리 있어서 살 수 있는 곳이랑 어떤 걸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곳이겠죠. 그리고 판매하는 곳이 많은 거와 많지 않은 거, 이렇게 유통, 특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지에서 이제 중간 유통 마진들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소매까지 왔을 때는 좀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 유통 과정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는데, 자, 선생님도요, 과거에는 직접 가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쇼핑이 한 70%, 80%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년 전만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죠. 예, 이제는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들 있죠. 은행들도 이제 실제 지점들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장소적인 개념인데, 최근에는 이 유통이 실제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인터넷을 통한 그러한 그 판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통도 되게 중요하죠. 촉진은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잘난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라는 건 특히 지금은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TV나 신문, 라디오 뭐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을 통해 프로모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여러분 이제 영상 필기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선생님 이런 강의를 왜 무료로 하세요? 그래요. 저한테. 처음에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되니까 무료니까 별거 없겠지 하고 듣는 분들이 꽤 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거 무료 같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이 필기 강의를 돈 받고 강의한 몇 곳 학원들이 저 때문에 망했습니다. 막 20만 원씩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그 필기 강의를 20만 원 내고 하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 학원이 선생님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고를 하고 저보다도 강의를 더 못하는데 20만 원 내고 강의 듣느라 너무 화가 나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선생님 제자가 또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만 여하튼 그런데 선생님 이거 공짜 아닙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이 강의 자체가 하나의 프로모션이에요. 왜냐하면 필기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를 또 하게 되거든. 그럴 때 적어도 선생님의 실기 책을 또 구입하시거나
또 선생님한테 실기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점점 유명해지게 되면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여하튼 프로모션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PR하느냐. 그 다음 중요한 건 가격이죠.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제품이라면은 어때요?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좋은 제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경쟁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선생님이 과거에는 책을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팔았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컬러나 시각책을 제가 솔직히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선생님 책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출판사를 끼고 책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출판사를 선택해서 출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통을 담당해주는 출판사를 통해 판매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이 팔리고 훨씬 더 양질의 제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유통망을 잘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판매하기 위한 촉진,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이 바로 사피. 이 시험 문제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 마케팅 하는데 돈 버는 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피만 요즘에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오다가 갑자기 사시라는 게 나와요. 사시. 그러니까 사시. 예. 사시. 이건 마케팅 사시. 이번엔 P가 아니라 사시 믹스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사피뿐만 아니라 사시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프로덕트는, 제품은요, 커스터머 솔루션 그래가지고 소비자의 문제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장소가 어때요? 고객의 편의성으로 해서 컨베니언스인가요? 컨베니언스. 네, 그 다음 프로모션은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의사소통. 프로모션 촉진은. 그 다음 프라이스는 코스트, 고객의 지불 비용.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커스터머 솔루션, 컨베니언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에서 네 개의 C로 이렇게 현대에는 또 이런 사시라는 게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에 요즘에 조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죠? 요건 다 대부분 이제 뭐 기사 시험으로 나왔었던 거고, 아마 산업기사에서도 기사가 나왔던 게 몇 년 후에는 나오더라고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요것도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오늘 배워야 할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품에 대한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제품은 이제 그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도 사람의 인생처럼,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가 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뭐가 있다?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의 수명주기가 있는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4가지의 제품 수명주기예요. 그래서 도입기는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이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는 그 단계입니다. 도입기. 그러다가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아주 경쟁이 일어나는 성숙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경쟁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성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단계를 우리는 쇠퇴기라고 하죠. 자, 이제 이 제품의 수명주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돈을 잘 버는 분들은 여기에서 시장에 들어와서 요쯤에다가 팔아요. 권리금 받고. 예. 근데 선생같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항상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제품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초창기 도입기에 이제 게임방, 선생님 이제 게임방이라 그래서 맨 처음에 게임 카페라 그랬었어요.
인터넷 카페. 한창 인터넷이 이제 우리나라 붐이 일어날 때 인터넷 카페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게임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입기가 그 정도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막 한 집 걸러 한 집 이상이 게임방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게임방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게임방 외에는 다 쇠퇴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개인의 게임방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쵸? 규모도 갖춰야 되고, 물론 뭐 게임방 시장이 과거 같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또 게임방이라는 게 단순히 예전에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의 문화센터 같더라고요. 거기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수명주기, 4가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각각마다의 어떤 특징들, 가장 많은 수익을 내면서도 망해가는, 그리고 경쟁이 가장 심한 단계가 성숙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장기 다음에 경쟁기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지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재에는 색채 마케팅이다라고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다가 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색채라는 걸 붙이는 거죠. 그러면 색채 마케팅은 뭐야? 색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돈 벌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색채든 그림이든 무슨 마케팅이든 간에 기본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한 지식을 외워놓고 그 개념으로 뭐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각각 분야에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 이제 색채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색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먹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업의 CI죠. CI. 그래서 Corporate Identity. 기업의 이미지죠. 색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컬러라는 게 빨간색이 빨간색은 아니죠. 심리적으로 우리가 배웠죠. 반응이 일어났는데 기업도 어떤 색 그러면 그 기업이 생각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 그러면 어떤 색이 대표색입니까? 기업 색상이 파란색인 거죠. 그죠? 그 파란색이 갖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상. 그리고 그 기업의 이미지랑 일치하면서 그 기업의 느낌을 더 배가시켜주고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겠고 사람들은 이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미지를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색이라는 게 하나 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때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하여튼 색채 마케팅은 그런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냥 색채 마케팅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 마케팅이 좋은 점이 뭐냐 이거예요. 자, 마케팅의 기능이에요. 자, 일단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지도 역할. 우리 어디 갈 때 지도 보고 다니잖아요. 그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마케팅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순환하죠? 순환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렇게 계속 순환합니다. 제품을 제공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한 번 돌았으면 뭐가 생겨요? 경험이 생기겠죠. 그걸 또 적용해서 디벨롭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향 제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나 고지나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지라는 거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린다는 건데 방향을 제시하거나 고지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적 관리 도구다. 아까 했지만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기획이거든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정보 자료가 쌓이는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획이 세워지죠.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고 집행자원을 지급받는 근거다. 예를 들어서 A 지점과 B 지점에 유통회사가 마트가 있었는데 이쪽이 훨씬 더 수익이 좋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더 자원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하겠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효율적 배분을 할 수 있겠고 문제점을 사전 예방의 대처 기능이 가능하다. 경험을 쌓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순환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시스템화 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부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마케팅 인텔리전트 시스템, 마케팅 조사 시스템,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등 이렇게 DB,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디벨롭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에 적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인데,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와서 교재에는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생님이 또 설명하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교재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왔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해서 효과 있는데, 효과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마케팅을 잘하면 어떻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 기업이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미지가 좋아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색채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애운다기보다는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욕심 같아서는 설명을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뭘 해야 되냐면 시장과 소비자, 즉 기업과 생산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지 멋대로 제공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원하는, 시장과 소비자가 뭐예요?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를 니즈라 그래요. 니즈.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것을 뭐한다? 제공하는데,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는 욕구라 그래요. 욕구.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죠?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하면 욕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과하면 욕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적절한 욕구는 사람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하는 조사 기법들이 되게 많고, 그 조사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누구? 매슬로우의 뭐라고요? 욕망 모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아래가. 자,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라는 거. 이것은 뭐냐? 의식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 의식주.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들은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먹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해요. 욕구는, 욕망 욕구는 뭐랑 연결되느냐? 인간의 행복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돼야지 행복하죠.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되면 거기서 이제 평생 행복하면 좋은데 다음 단계로 또 사람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 채워져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나이 먹으면은 지금 막 중학생 이런 애들 게임만 있어도 행복한 거 보면 부러워요. 게임만 있어도 행복한 나이. 그러나 이제 점점 커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걸 못 채우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생활 보존 욕구, 요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 하는 생활 보존 욕구로 안정을 추구하는, 안전 추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 함께 하죠. 이제 사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단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사회에 어떠한 수용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예, 그래서 나름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이제 뭐 합니까? 정치하시죠. 존경받고 싶어서.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인간들이 보통 행복을 느끼는 건 뭐라고요? 부족한 것, 내가 없는 것들을 보통 채웠을 때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되게 짧아요. 가진 것 그 순간이지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건 이제 아무렇지 않아지게 됩니다. 이 옷도 처음에 사서 좋지 계속해서 너무 좋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 마지막엔 자기 실현 욕구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학생들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야 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져야 행복한 것인데 우리가 뭐 빌 게이츠처럼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처럼 되고 싶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 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포기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슬로우는 5단계의 욕망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욕망 모델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이 소비자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걸 원하는지, 그들의 어떠한 니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뭔가 나중에 사업하실 때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이야. 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조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제품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와 시장을 조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소비자 행동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딱 어떤 소비자라는 게 남녀노소, 또 연령별, 국가별, 문화별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나 과거에는 비슷비슷했었습니다. 예전에, 옛날, 특히 뭐 고조선 시대 때는 뭐 7조법,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데 7개의 법만 있으면 돌아가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법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현대에 많은 이러한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소비자 행동이라는 거, 소비자의 행동, 우리 소비자 욕구, 욕망 모델 배웠죠? 소비자의 행동을 보면, 자, 우리 교재에도 보면 있겠지만 이 소비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보 수집자, 교재 나와 있습니다. 정보 수집자라고 있어요. 정보 수집자. 그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정보 수집을 하는 정보 수집자, 영향력 행사자, 의사 결정자. 이 교재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구매자, 사용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뭐 영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했다. 그랬을 때 아빠가 사주라고 했다. 그럼 그 아빠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영향력 행사자다. 의사결정자는 누구냐? 구매자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또는 개인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 안에서의 소비자들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죠. 근데 구매하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AIDMA라는 소비자 구매 과정을 가지더라. 요건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로랜드 홀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소비자 구매 행동 과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대충 이해만 하시고 넘어갑니다. AIDMA. 자, A는 뭐냐? attention. 자, 이거 봐봐. 봤죠? 집중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끄는 겁니다. 집중시키는 거죠. interesting. 봐라. 이것 이렇게 그려진다. 신기하지? 흥미를 유발합니다. 자, desire. 여러분이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억합니다. 저거 나중에 훔쳐야지. 나중에 저거 돈 주고 사야지. 라고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행동합니다. 훔치거나 구매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사람들이 과거에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구매를 했지만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뭐냐?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구매 과정. AI SAS라는 이것이 또 추가가 됐어요. 짜증나. 이거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AI DMA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하는데 온라인을 통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최근 선생님도 한 70% 이상 되게 온라인으로 되어진다 했었는데 AI SAS. 자, attention, 주목, 똑같죠? interest, 갖고 싶다, 흥미. 그 다음 서치하죠. 검색합니다. 구글 또는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액션 시키죠. 그 다음에 쉐어, 공유하죠. 올리죠. 나 이거 구매했더니. 또는 별점 달죠. 이런 행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AI SAS 이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간혹. 그래서 일단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만 혹시 기사는 변별력 주려고 요 밑에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포지셔닝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은 곧 그 브랜드와 연결되죠.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느냐,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나쁜 거로도 사람들이 포지셔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거로 포지셔닝 되면은 기억 안 되느니 못하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포지셔닝,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 포지셔닝이 되는 것은 뭐 프로모션, 아까도 얘기했죠. 광고나 또는 제품을 직접 써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셔닝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람들은 이제 그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구매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 판매 점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얼마큼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포지셔닝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교재 뭐 포지셔닝의 수립 과정이라 그래서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팁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소비자가 구매 의사결정 하는 단계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의사결정하고 구매 결정하고 구매 후 평가한다. 이거 우리 AIDMA랑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 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 보면은 소비가 행태가 바뀌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소비자들의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 사회 참여 기회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과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소비자의 소득과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가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소비와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알고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소비자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보이콧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소부장 수출을 이제 금지하면서 우리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불매 운동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보이콧 같은 것들, 그런 것이 바로 소비자 운동이고,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 소비자 운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뭐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 뭐라고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을 조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하는 방식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AIO법이라는 것과 VALS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AIO법은 약자예요. 활동, 흥미, 의견. 그래서 activities, interest, opinion 이렇게 해가지고 AIO 요 어떻게 활동하고 어디에 흥미가 있고 그들의 의견은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방법이 AI법이고, 이것은 인간의 생활 유형 측정,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VLS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스탠포드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것인데, 이거는 그 약자예요. 라이프 스타일, value and life style, value and life style의 약자. 그래서 value라는 것은 가치,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우리 알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게 VALS다라고만 아시면 되지, 이걸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기사가 그래요. 이 VLS가 VLS1과 VLS2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동기와 발달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됐고, 2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려워지면서 VLS의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외부 지향적, 내부 지향적, 욕구 지향적. 요 세 분야가 있어서 또 그걸 연구하는, 이걸 바로 VLS다.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애우세요. 교재 보고 그냥 애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요 부분을 다시 외부 지향적인 부분을 또 이게 저도 보고 그냥 너무 복잡해. 예전에는 VLS법만 물어보는 시험, AI법을 물어보는 시험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팁으로 교재에 넣었던 것들이 좀 더 추가됐다 보시면 되겠고,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선생님이 어렵다, 힘들다. 만약에 그게 시험 문제 반 이상이 나온다든가 이런 한다면 설명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면서 새로 이제 나온 부분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팁을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생활 유형별 소비자 집단을 이제 나누는데, 자, 첫 번째 관습적인 소비자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습이라는 것은 옛날 하던 대로 한다는 거죠. 관습대로. 그래서 같은 브랜드를 계속 썼던 것만 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대체적으로 가끔 나이키도 신지만 대체적으로 아디다스를 좀 많이 선호합니다.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 되는 거지. 자, 유동적 구매자 소비자 집단은 충동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샀다 저거 샀다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 소비자 집단은 되게 따지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감정적 소비자 집단이라는 것은 체면이나 이미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 집단입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에 강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집단이고요. 신소비자 집단은 그 젊은 층이죠. 소비에 대한 안정되지 못한 젊은 층이라 되어 있는데, 여하튼 젊은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유형별 소비자 집단을 물어보는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니 연구해야 되겠죠. 강남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어린이 관련한 제품을 판다 그러면 장사 될까요? 여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라 사람이 좀 적지만 주말에는 진짜 막 꽉꽉 찹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 옷을 판매한다?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물건을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는 그 소비자 집단도 연구해야 되겠고, 그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연구해야 되겠고, 그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구매 의사 결정, 그들이 또 포지셔닝은 또 그 제품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욕구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집단별 행동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아니 이게 이거 소비자 유형별 소비자 집단. 자,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판매하는지 그러니까 판매가 아니죠. 구입하는 어떤 생활 유형별 소비자 집단입니다. 트레저 헌터라고 있습니다. 헌터는 이제 뭐예요? 뭔가 그 보물을 찾듯이 그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발굴하는 그러한 소비자 집단을 트레저 헌터라고 합니다. 그 크레슈머라는 것은 창조를 뜻하는 크리에이티브와 소비자라는 컨슈머를 합쳐서 크리슈머인데 아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소비하는 그러한 그래서 다양한 경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몰링족은요, 몰링 대형 복합 쇼핑몰 있죠? 그것을 주로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소비하는 그런 족들. 그다음 마이크로미터 소비자라는 것은 온라인상의 1인 미디어, UCC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이크로미디어 소비자, 구매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거 집단은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은 중거 집단과 그 다음에 대면 집단. 요 두 가지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중거 집단은요, 그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기준을 제공하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예인이 입는 옷, 연예인이 하는 말, 행동을 따라하는, 그렇죠? 그 연예인 같은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대면 집단은 마찬가지 영향을 주되 면식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내가 어때요? 나와 직접적인 면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날 모르죠. 예, 그래서 모르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중거 집단. 나와 어떤 관계, 면식 관계가 있는 관계는 이제 대면 집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그런데 소비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거 집단과 대면 집단 차이를, 얘는 대면, 직접 내가 아는 뭐라 생각한다? 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얘는 뭐 연예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생활 유형별 색채 반응. 자, 이것도 시험에 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컬러 포워드라는 것은요, 포워드는 뭐예요? 앞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최신 유행에 아주 적극적인 그러한 최신 컬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소비자를 컬러 포워드라고 합니다. 컬러 프루던트는 신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소비자고, 퍼플러 유즈라는 것은, 퍼플러는 뭐예요? 인기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그 집단에 인기 있는 색을 선호하는. 그 다음에 컨슈머 유즈라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이 퍼플러 유즈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는, 기호에 따라서. temporary pleasure color라는 거, temporarly는 뭐예요? 일시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그런 뜻이고, 컬러 로얄 그러면 로열은 아주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습적 소비자 집단과 비슷한 그런 컬러 성향을 갖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을 지금 오늘 설명한 이 양만 따져도 사실 엄청 많아요, 양이. 근데 선생님이 최대한 줄여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하여튼 마케팅은 뭐다?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기업이 하는 순환, 이런 연속된 반복된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이 생산자가 누가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순환하는 이런 모든 행위, 이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고, 마케팅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4P 배웠고, 그리고 제품이 갖고 있는 수명 주기도 배웠고요. 그리고 마케팅이 갖는 기능도 배웠고, 그 다음 효과,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배웠고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는 시장 조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 관련해서 뭐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 그리고 얘들이 갖고 있는 니즈, 욕망 모델,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하는가, AIDMA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고, 소비자 유형별 다양한 그런 그 소비자의 종류도 공부를 했죠. 자, 여하튼 기본적인 것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뭐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근데 단순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긴 해요. 그러나 무식하게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그리고 또 온라인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이 마케팅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요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색채 마케팅 파트는 양이 좀 많아요. 사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료조사, 조사 기법, 시장 세분화 이런 거 배울 건데 사실 이것만 해도 한 학기? 대학에서 한 학기 해도 모자랄 정도의 양인데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나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뭐 산업계산 2문제 정도, 기사는 한 3문제, 4문제, 많게는 5문제인데 뭐 양에 비해서 나오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나와야 할 문제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